안녕하십니까. 2022년 9월달이죠.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9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제살에 지지가 충이 오네요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.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제약이 따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정신적인 야망과 포부가 크고 주변과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탈피하는 노력이 일환으로 아이디어가 좀 샘솟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임기응변에 능하고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일들이 적성에 맞고 또 성과도 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주변이 막힌 기운이고 또 중간이 있다가 보니까 부득이한 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지체하게 되는 등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고 또 부침이 따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생각도 많고 갈등도 많은 시기라 가지고 관제구슬도 따르기 쉽고 삶의 기복이 클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드러나고 피신을 하거나 숨어 지내는 등 신체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,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도 상당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9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12세, 72세 되시는 분들 10몇 년에 태어나셨고 백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 걸럭지에 속하네요. 이 걸럭지 같은 경우에는 재물도 좀 풍요로워 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또 부와 명예를 축적해 나가는 안정적인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추진하던 일에서는 당연히 성과도 나타나고 성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운이라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는 좋은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걸럭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자신감이나 집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도 따르기 쉽고,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아량 부족으로 인해 인덕이 좀 부족한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걸럭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,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가지고, 안 그래도 좋은 이 걸럭지 운세에 형제자매나 친구,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대기란 운세일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4세, 84세 되시는 분들 김연년에 태어나셨고 황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천동지충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천동지충 같은 경우에는 천간은 같고 지지가 충인 그런 경우입니다. 천간은 보시면 이렇게 기토로 같죠. 지지는 이렇게 묘유충이 됩니다. 이렇게 천간은 같고 지지가 충인 이런 기운에서는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한 그런 기운이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꼬여드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부부간에도 불화와 갈등으로 별거래를 하거나 각방을 사용하는 등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고, 드러나고 이별수도 따르기 쉬운 그런 운세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실제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시험이나 새로운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직장이나 집안일 모두 호전되고 출산이나 사업의 호전 등 경사가 이어지는 좋은 운세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도 크고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상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추진하던 일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풀려가지고 의식주 걱정도 상당히 줄어들고 또 집안의 발전적인 그런 면모도 많이 생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상당히 듬직한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어떻습니까? 이렇게 천동지충이 함께 하니까 처음에 좋게 보이더라도 상당히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36세, 96세 되시는 분들 정면년에 태어나셨고 적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천을귀인이 함께하고 12운성으로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천을귀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어려움을 좋은 기운으로 변화시켜주는 최고의 길신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천을귀인이 운세에서 오게 되면은 항상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,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설령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주변의 도움으로 무난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장생지에 속합니다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겠고,
성진이나 승것 같은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좋아가지고 남부럽지 않는 생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 남명 같은 경우에는 바람기나 유흥으로 인한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48세, 108세 되시는 분들 을묘년에 태어나셨고 청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출산이나 육아 아니면 무역이나 유학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신이 살던 그런 세상과 조금 단절되는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주변의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어쩌면 그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자신이 일궈놓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부터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애가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남들한테 좀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겠고, 또 직장 문제로 힘들거나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여자분들은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부부간에 서로 보살피고 도우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60세 되시는 분들 계면년에 태어나셨고 흑색토끼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조금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은 물론 가족 개개인의 건강에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겠고, 또 일의 중단이나 불의의 사고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을 수 있겠고, 또 문서운이 약하다 보니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세심한 좀 준비가 필요한 그런 한 달이 되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9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날 역마살의 자영이고요. 13일도 같은 기운이고 25일도 역시 역마살의 자영입니다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의해서 무관하게 타에 의해 가지고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하는 이 역마살 기운에서는 그 출장 나들이 중에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불화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, 또 본인에 의해서 무관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피곤의 누적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사고 수도 생기기 쉽고, 또 생활에 불안정한 면모도 많이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부부간이나 연인 간에는 불화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별수도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이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3일 날입니다. 화개살의 삼합이고요.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27일도 역시 화개살의 삼합입니다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향수에 젖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또 복구나 보전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의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, 또 배우자나 연인 사이, 친구나 동료 사이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있었다면은 주변 사람들의 주선이나 도움으로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4일 날입니다. 겁살의 원진이고요.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겁살의 원진입니다.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 포함이 돼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원진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흉살이 함께하는 이 겁살 기운에서는 뜻밖의 일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의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, 압류나 구속, 세무조사 아니면 수술 같은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신체적인 압박도 받게 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바깥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시기일 수 있겠고,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건강상의 문제점도 생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5일 날입니다. 제살의 충이고요. 17일도 같은 기운이고
29일도 역시 제살의 충입니다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수옥살이라고 합니다.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이 막힌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부득이하게 중요한 약속을 어기거나 지체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네요. 이렇게 충까지 함께하는 이 제살 기운에서는 피신을 하거나 숨을 지내는 등 신체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각종 구설수나 관제수에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때로는 그 사고수나 수술수에 놓이기도 쉽겠고요. 건강상의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따를 수 있으니까 여러모로 주변 관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6일 날입니다. 천살의 육합이고요. 18일도 같은 기운이고 30일도 역시 천살의 육합입니다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나 홍수, 지진 이런 것들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기 쉬운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네요. 이 육합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나 대인관계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자신의 신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물질적으로는 횡재수도 따르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7일 날입니다. 지살의 삼합이고요. 19일도 같은 지살의 삼합입니다.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에 속하지만은 역마살하고 다르게 멀리 이동한다기보다는 가까운 거리 내에서 이동이 잦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삼합이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 가지고 학창 시절에 그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의 도움이 큰 그런 하루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사나 직장의 이동 변동, 출장, 유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, 또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등 명예가 상승할 수 있는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8일 날입니다. 연살의 자형이고요.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은 그런 기운도 들겠고,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는 그런 기운인데, 이렇게 형살이 함께합니다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연살 기운에서는 풍류와 주식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하는 일을 좀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겠고, 또 옷을 벗는 동작도 포함이 돼 가지고 건강 이상이나 수술 같은 이런 불상사도 생길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10일 날입니다. 망신살의 방합이고요. 22일도 같은 망신살의 방합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 손상하기 쉬운 그런 기운이지만은 반대급부가 많이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. 거기다 이렇게 방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이 큰 그런 하루라 가지고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그 합격이나 당선, 취직, 영전 등의 그 영광도 따를 수 있겠고, 또 신분 상승과 더불어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12일 날입니다. 반한살의 방합이고요. 24일도 역시 반한살의 방합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의 의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가족합이라 가지고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성적 향상이나 진학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사업이 확장돼 가지고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계기도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그 2022년 9월달 한 달 동안의 토끼띠 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추석이라는 큰 명절이 있는 9월달입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